안녕하세요. MTN 보험의 재발견의 이선주입니다. 보험의 최신 트렌드가 궁금하신 분들, 더 이상 내 보험을 묵혀둘 수 없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보험의 재발견은 24시간 무료 상담이 열려 있는데요. 번호 02-2077-6367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8289, 긴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고민 내용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보험의 재발견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세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장은정 전문가, 김성광 전문가, 그리고 한희선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이 괜찮은 보험인지 아니면 정리가 필요한 보험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06년에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치매보험에 가입했는데 보장이 잘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증권을 보니 중증치매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가입되어져 있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4년 전 갑상선암 수술을 하셨는데 이번에 지인의 소개로 치매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잘 가입되어 있는 건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어머니와 아버님의 보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총 2가지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A생명 치매보험, 어머님의 보험이죠. 56,000원을 월 납입보험료로 내고 계시고요. 또 아버지의 보험으로는 B생명 치매보험인데 13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금 보험료로 내고 계시네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어머니, 아버님 각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생명 치매보험, 어머니 보험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장은정 전문가님, 이 보험 잘 가입한 거 맞을까요? 네, 우선 이제 25세 남성 고객님께서 부모님의 치매보험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고 이렇게 사연을 네.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가입하신 거네요. 네. 그렇지만 안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네. 일단 보장 내용으로 봤을 때 가입 시기는 2006년도이고 치매 진단비가 CDR 척도 1점에서 2점까지의 진단비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증인 CDR 척도 3점 이상의 치매 진단비만 1,500만 원이 가입되어져 있고 만기는 80세까지로요. 이제 이 치매는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 연령이 높아질수록 걸릴 확률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만기가 80세가 아니라 최소 90세에서 95세, 100세 이상까지는 늘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치매는 경증부터 점차적으로 중증, 말기로 진행하기 때문에 경증 치매부터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이제 치매의 네. 경우에는 네. 장기적인 또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정 기간 또는 종신토록 매월 지급되는 생활비를 받으실 수 있게 특약을 가입하실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감액을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치매보험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A생명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정리 의견을 주셨습니다. 치매보험을 가입하신 건 잘하신 건데 경증 치매부터 보장이 돼야만 좀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 80세 만기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90세에서 100세 만기로 좀 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아버지의 보험, B생명 치매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김성광 전문가님, 이 보험은 잘 가입한 거 맞을까요? 네, 4년 전에 암 이력이 있으셔서 네. 2020년에 간편보험으로 치매보험을 준비하셨는데요. 네. 경도치매 진단금부터 중증생활 간병 진단비까지 그다음에 매월 생활 나오는 생활자금까지 준비를 담보 내역을 아주 잘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암 이력이 있으시다 보니 간편보험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소 높은 보험료가 나와 있습니다. 암 이력이 있으시더라도 치매 같은 경우는 암과 무관한 질병으로 해서 일반 상품, 표준 상품이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표준 상품으로 변경하셔서 가입하시면 약 30% 정도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자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거는 2020년 7월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취소가 가능한 청약철회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 취소하시고 표준체 상품으로 다시 가입하신다면 동일한 담보 내용으로 30% 정도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비생명 치매보험도 역시 정리 의견 주셨습니다. 다행히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 뭐 CDR 척도라든지 그리고 보장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고 보험료도 가성비 좋게 또 절감을 하셔서 새로 가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사연 주신 보험 상담을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보험에 대한 문의들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입니다. 자, 외동딸이라 아빠의 치매보험을 가입해드리고 싶은데 장기간병보험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것을 가입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오늘 치매보험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은정 네. 전문가님, 이 외동딸이라 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깊으실 것 같은데 좀 맞습니다. 자세하게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이 치매보험은 치매 진단 기준이 되는 CDR 척도에 따라 진단비를 지급하는 게 바로 오. 치매보험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생활자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확정 기간 또는 종신토록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이 치매보험의 특징이고요. 이제 장기 간병 요양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상해, 질병 등의 사고로 일상생활 장애 상태 또는 치매 상태로 진단이 확정될 경우에 들어가는 그 간병 비용을 연금이나 일시금 상태로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이런 차이점이 있으시니까 아마 가정마다 간병의 정도나 경제 상황에 맞는 플랜으로 비교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매 보험에도 또 여러 종류가 있고 장기 간병 보험이라고 해서 요즘 간병비 이슈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충분한 개인의 목적에 맞게 설정하시면 또 오래도록 잘 유지하시고 아버님의 또 노후 대비에도 잘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도 열어볼게요. 자, 어머니가 치매보험 가입 후 6개월쯤 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자, 저희 어머니가 치매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김성원 전문가님, 지금 막 닥쳐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좀 솔루션 제시해 주세요. 지금 사연 같은 경우에는 네. 아쉽게도 치매 진단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네. 회사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네. 보통 가입을 하시고 1년에서 2년 이내에 치매를 진단 받으실 경우 네. 납입하신 보험료를 돌려드리고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치매 진단금을 지급받으시려면은 가입하시고 2년이 지난 이후 최초 진단, CDR 척도 예를 들어 1점을 받으셨다면 6개월 이상 그 정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6개월 이후에 0.5점으로 내려갔다면 치매 진단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금 사연자님은 치매 진단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네. 네, 아쉽지만 네네. 또 받으실 수 없는데요. 그래서 치매보험을 좀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CDR 척도에 따라서도 또 기간이 조금 달라진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사연과 문자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내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다 하시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02-2077-6367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8289, 긴 문자는 샵 0988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 정리하고 바로 돌아올게요.
오늘 보험의 발견은 한희선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떤 발견을 해주실지 제가 주제를 살펴보니까요. 자, 오늘 이 단어 참 많이 나옵니다. 치매, 온 가족의 아픔. 사실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힘을 모아서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또 질병이기도 한데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좀 고령화되면서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치매는 다른 질병과는 다르게 완치가 없는 질병입니다. 네, 맞아요. 암 완치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치매는 완치라는 단어는 들어보신 적은 없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고 치매는 그리고 환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겨진 가족분들에게까지도 뭐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또 금전적으로까지 아주 큰 고통을 주는 질병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앙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는데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남겨진 가족분들까지 큰 고통을 주는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저희가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치매에 대해서 이모저모 정말 꿀팁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치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치매란 어떤 건가요? 네, 먼저 치매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까지 큰 지장을 주는 질병입니다. 네. 보시면 치매 종류가 또 다양하게 나와 있으신데 네. 먼저 알츠하이머 제일 많이 들어오셨을 질병이세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인지 기능이 악화됨은 물론이고 성격 변화, 뭐 초조행동, 뭐 우울증, 망상, 환각까지 진행돼서 뭐 나중에 이제 말기에는 뭐 경직이나 대소변 실금 같은 이런 치명적인 합병증까지 유발하게 될 수 있는데 네. 이외에도 뇌혈관 질환이 원인이 되는 혈관성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많이 흔한 파킨슨병까지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초록이 치매라는 건데요. 처음 들어요. 네. 초록이 치매? 어떤 거예요?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의아해할 수 있는 내용이세요. 치매라고 하면 보통 50대, 60대 이후 노인분들이 많이 발병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이 초록이 치매는 40대 이 낮은 연령층부터 노인성 치매보다 발병 속도가 매우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연령층이 어리시더라도 무심히 넘어가시면 안 될 부분이신 것 같아요. 네. 술도 이제 혈관성 치매를 일으키는데 우리 흔히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다는 현상을 많이 겪어보실 텐데 네. 그 증상이 잦다면 이 초록이 치매에 대해 위험료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이는 거 보면은 지능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일어나는 치매라고 해서 후천성 뇌장애라고 해서 뭔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또 치매 발병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자료를 봐드리면 네. 전체 치매 환자가 현재 약 80만 명 중에 그중에 10%, 즉 10명 중에 1명꼴로는 바로 이 초록이 치매 환자라고 하는데 더 충격적인 내용은요. 30대 이하 낮은 연령층에서부터도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아직 하지 않은 환자 수가 연간 약 20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또 치매가 정말 막연히 먼 게 아니라 가까운 또 젊으신 분들도 요새는 또 그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체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연도별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실제로는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나요? 네, 좀 더 자세하게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 증가 추세를 보여드리면 네.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2018년도 기준이세요. 네. 7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으신데 그러네요. 쭉 올라오고 있네요. 네, 숫자로는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우리나라 제주도 인구수가 현재 약 67만 명입니다. 네. 제주도 인구수보다 훨씬 많은 환자가 우리나라 네. 치매 환자이신데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에 1명이라고 보시면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추세라면 2030년도에는 137만 명, 더 나아가서 2050년도에는 300만 명이 넘는 치매 환자가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국내 65세 이상의 노인 중 치매 환자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10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경우에 치매 환자로 좀 고통을 받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중년 치매 환자에 대해서 비율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중년 환자의 치매 현황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3년 7천 명이었던 환자 수가 네. 4년 만인 2007년도에는 11,000명, 약 4,000명 정도가 와. 이제 질병 확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50% 이상 증가한다는 걸 볼 오.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연평균 진료비가 2천만 원으로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질병 1위가 바로 이 치매입니다. 네. 그리고 진료비 증가율도 연간 14.7%로 진료비 증가율 또한 1위가 치매이기 때문에 가정의 좀 아픈 부담을 보통 줄이기 부담이시죠. 위해서는 네. 더욱더 든든하고 꼼꼼하게 철저한 어. 대비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중년 치매 환자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진료비가 가장 많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중년 환자분들 같은 경우 치매에 걸리시면 뭐 암이나 이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같이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좀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아지지 않을까 또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생존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제 치매 환자 평균 생존 기간을 보여드리면 네. 증상 이후에 가장 짧게 어. 산 경우가 11년을 넘어가고 있고요. 네. 증상 이후에 가장 오래 사신 경우가 13년. 이렇게 평균 10년을 넘어가고 네. 계세요. 네네. 김병에는 효자가 없는 말 들어보셨죠? 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매 환자로 살아간다는 것도 고통이시겠지만 치매 환자는 점점 기억을 잃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몸은 건강해진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 몫은 고스란히 뭐 정신적인 피해나 육체적인 스트레스나 금전적인 피해까지 네. 남겨진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지는 내용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까지 고스란히 가족들이 떠안게 되기 때문에 네. 나뿐만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같이 오래 사시는 것도 참 좋지만 아무래도 가족분들이 좀 힘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랬다면 치매 진단 시 어떤 점들을 좀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치매 진단 시 염려되는 점을 말씀드리면 1위가 바로 경제적인 부담이에요. 네. 이 말인즉슨 의료비가 올라가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씀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2위가 48.5%로 간병으로 인한 어.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네.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를 돌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많이 밝혀진 사실인데 그렇죠. 네. 내 가족이나 네. 내 부모님이 치매 환자라고 할 때 하루 평균 간병 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도 다닐 수가 없으시고 내 가정의 가게에 많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럴 때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부족하다면 심각한 사회적 재앙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진단 시 염려되는 점들 1위가 역시나 경제적 부담이네요. 거기에 2위는 정신적 스트레스, 좀 가족들이 아무래도 아픈 분이 있으면은 또 계속 신경이 갈 수밖에 없겠죠. 또 가족을 못 본다는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치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절한 대비를 위해서는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보니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비교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치매는 완치가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고 완벽하게 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치매보험도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별로 진단비나 생활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가 생명보험사보다 높은 반면에 생활비를 3년이나 5년 이렇게 정해진 기간만 지급해준다는 내용이 있으시고요. 생명보험은 손해보험보다 진단비 한도가 조금 낮지만 생활비를 종신토록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는 진단비가 높기 때문에 보험료도 그만큼 높게 책정이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손해보험사의 높은 진단비와 생명보험사 종신토록 주는 생활비를 각각 장점만 뽑아서 우리가 믹싱 구조화 시켜서 설계를 받으시면 네네. 장점만 쏙쏙 뽑아놨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더 든든하고 안전한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들으면서 이 장점만 가져올 수 없을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역시 전문가님 다르시네요. 둘 다 또 믹스를 해서 또 효율적인 보험을 갖고 오셨다고 했는데 사실 좀 비교가 더 정확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장 부분은 어떻게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적으로 저희 세 개의 생명사를 비교해 드렸는데요. 네. 5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납, 90세 만기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네. 생활비 그리고
A 생명사나 H 생명사를 보시면 중증 진단비가 네. 지금 각각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L사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네. 중증 진단비 한도가 3,500으로 타사 대비 1,500만 원 정도가 높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경증 CDR 1점, 중증도 2점, 중증 3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경증 1점이란 일상생활에 지장은 주진 않지만 최근 기억부터 서서히 잊어버리게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깜빡깜빡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증도 2점이 해당되는 경우는 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이 어. 며칠인지, 몇 네. 시인지까지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는 단계를 말하고요. 중증 3점은 이제 대소변도 못 가리고 심각한 거네요. 네, 이건. 그렇기 네. 때문에 진단비가 높게 측정이 그러네요.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L생명사는 진단비가 1,500만 원 가량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료도 그만큼 높게 측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다음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보장 예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경증, 중증 또 심한 환자의 경우 각각의 보장 내용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보험료 예시를 한번 정확히 비교해 주시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똑같이 50세 여성 기준 20년 납 90세 만기로 설계가 나왔는데요. A생명사, H생명사, 경증 진단비 각각 200만 원, 300만 원, 그리고 중증 진단비 2,000. 생활비는 모두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세팅을 하셨고 L생명사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증 500, 중증도 1,000, 중증 3,500만 원으로 중증 진단비가 상당히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험료 합계를 봐드리면 A생명사는 49,900원으로 가장 저렴한 보험료고 네. L생명사는 진단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도 91,100원으로 가장 높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환급금이세요. 환급금이란 20년 납부이기 때문에 20년 뒤에 내가 납입 기간이 끝날 때 환급금 표인데 A생명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합계가 가장 저렴하지만 환급금은 20년 후에 145.1%로 제일 오. 월등히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네. L생명사는 91,100원으로 보험료가 가장 높은 반면에 환급금은 109.4%로 세 생명사 중에서는 제일 낮은 환급금을 예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환급금, 보험료 합계, 그리고 중증, 경증, 생활비까지 경증 때 내가 진단비가 많이 필요한가, 중증 때 진단비가 많이 필요한가, 또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하신지 꼼꼼히 따져본 후에 저희 전문가님들과 상의를 잘 하셔서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개의 보험사 예시를 또 들어주셨는데요. 일단 경증 진단비 깜빡깜빡하는 CDR 1점, 그리고 중증도 CDR 2점, 그리고 중증 진단비 CDR 3점 각각 얼마큼 보장이 되는지 비교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생활비는 공통적으로 100만 원이 들어가고요. 환급금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0년 납입했을 때 A사가 145%나 되고 또 나머지 109%, 135% 각각 자신의 목적에 맞게 또 보험료를 비교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보험은 어떤 건지를 체크를 보시면 또 장기적인 치매와의 싸움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온 가족의 아픔이라고 하는 치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비교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미리미리 65세 이상부터는 지금 10명 중 1명이라고 하니까 이런 점 꼭 인지하시고 잘 대비를 하신다면은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치매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면요. 옆에 번호 보이시죠? 02-2077-6367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용 정리하고 바로 들어올게요.
오늘 미니보험 토크 주제는 치매보험의 모든 것인데요. 자, 오늘 치매 스페셜입니다. 그래서 아주 쏙쏙들이 자세하게 지금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장은정 전문가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는 이제 그 치매의 필요성을 오. 요즘 많이 실감하고 계실 맞아요. 거예요. 네. 이제 최근 치매 보고서를 보시면 네. 우리나라 65세 인구 중에 70만 명 정도가 네. 치매 환자로 밝혀졌습니다. 오, 진짜 높네요. 네. 특히 80세 이상 인구 중에 4명 중에 1명은 치매 환자인데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고령화를 체감하게 되고 네. 또 자연스럽게 치매보험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과거의 치매보험과 현재의 치매보험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혹시 네. 진 회장님 혹시 예전 보험이 좋다 또는 예전 보험은 해지하면 손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전 보험이 더 보장 범위가 넓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네네. 치매 보험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예의가 있는 건지 좀 비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말이 꼭 정답만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 치매보험의 경우에는 네네. 과거의 치매보험과 현재 치매보험의 상품은 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과거에는 치매를 특약 형태로 보장하는 격가지형 상품이 좀 유명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암에 치매가 특약으로 껴있는 경우인데요. 지금 최근에 치매보험은 치매 진단비, 치매 간병비, 그리고 치매 생활비 지급 등을 단독 상품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표 보니까 과거의 네네. 치매보험과 최근 치매보험 차이점이 있는데 네네.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과거의 치매보험은 중증 치매 진단 시에만 치매 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 많아졌습니다. 네. 이제 보통 치매 보험은요, CDR 척도 3점 이상의 중증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상태가 90일 또는 180일 이상 지속되어야 보상하는 보상 상품이 좀 과거에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중증뿐만 아니라 경도, CDR 척도 1점의 경우에서는 보상받는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치매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네. 최근에는 CDR 척도 1점에 해당하는 경증 치매 보상 상품도 많아지고 있어서 아마 치매 보험의 보상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과거의 치매보험과 현재 비교를 해주셨는데 과거에는 중증도 이상의 치매보험만 적용이 됐는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좀 경증인 경우에도 보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CDR 척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게 바로 이 CDR 척도거든요. 내용이 어려울 것 같은데 쉽게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이 CDR 척도는 네. 치매 환자의 전반적인 인지 사회적 기능의 정도를 오.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예요. 네. 즉 치매의 현 상태를 점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CDR 척도 검사는 기억력, 진압력,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 사회활동, 집안 생활과 취미, 위생 및 몸치 장애 6가지 세부 영역에 기초해서요.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0점부터 5점까지 척도를 사용합니다. 네. 자, CDR 척도가 0점부터 5점까지 있는데 각각의 증세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치매보험에 가입 가능한 최대 나이와 납입 기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보험사마다 네.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 기준점은 맥시멈으로 보자면 네. 20세부터 75세까지 오. 가입이 가능한 회사까지가 있어요. 네. 이 보험의 기준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입 나이에 따라 납입 기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5년부터 10년, 5년부터 10년. 15년, 20년, 30년 등 최대 90세 납까지 설정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뭐 20세부터 가능한데도 75세 아무래도 그 나이가 들수록 치매보험이 가입이 가능할까 걱정하실 것 같은데 또 75세까지도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또 보통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해당하는 분들이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치매가 들 경우에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기 전에 네. 일단 치매 진단비 보상 청구 시점이 오, 어떻게 되는지를 네네.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90일 이상 이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이선주님께서 네. 치매에 걸리셨다고 했을 때 네네네. 아까 그 CDR 척도 1점이라고 했죠. 네. 그 1점 상태가 걸린 상태에서 90일 또는 180일 이후가 되었을 경우에도 네. 1점이 유지가 돼야 어. 치매 진단비가 전달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네. 혹시나 호전이 되셔서 0.5점으로 내려가셨다고 하시면 네. 진단비를 받으실 수가 없게 그래요? 되거든요. 오. 근데 요즘에는 생활
그 생명사에서도 진단만 받았을 때 최초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네. CDR 진단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진단을 받으면 또 뭐 MRI나 이런 것도 찍을 것 같고 이런 순서가 지금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한번 네,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그 CDR 척도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문가의 이제 CDR 척도 1점을 진단 받으신 상태에서 이상 소견을 들으시고 난 후 네. 90일간 경증 치매 상태가 계속되었을 때 이제 보험사가 직접 확인 후에 최종으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네. 이때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요. 전문의에게 최초 진단을 받으신 게 아니라 보험사가 최초 진단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그 보험금을 받는다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증 치매를 예를 들어서 이제 표가 나갔는데 그때도 뭐 MRI, CT도 찍고 또 90일간 경증 치매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제 보험사가 직접 확인 후 최종 결정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렇게 결정이 된 다음에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기본 보험의 경우에는 네. 피보험자, 즉 수익자가 직접적으로 보험 청구를 하게 되는 게 당연한 그쵸. 기본의 맞아요. 경우이지만 이 치매보험의 경우에는 실제 고객이 치매에 걸려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현행 약관상 보험 계약자인 부모가 치매에 걸렸을 경우 자녀가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좀 불가능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치매보험 가입자가 치매로 진단받으셨을 경우에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죠. 네, 질병의 네. 특성상 본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는 것도 좀 어렵고요. 그렇죠. 네. 인지 장애로 보험금 청구 과정을 거치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때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제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제도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기억 상실과 의사 능력 결여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본인이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요, 이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다행히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가 있어서 아픈 치매 환자분 대신에 가족들이 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제 또 추가적인 내용 있나요? 네. 이제 그 지정 대리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요. 네. 배우자 또는 삼촌 이내의 친족으로 치매 진단 등 입원 수술 시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사망 시에는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건 네네. 가입할 때 미리 지정을 좀 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때 아픈 환자가 발생하면은 가족들이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지정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팁도 알려주셨습니다. 중증 치매 간병생활자금은 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이게 보험사마다 가입 한도나 네. 설계하기에 따라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진단금은 진단금대로 주고 네. 간병생활자금은 생활비대로 주는 보험 가입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치매를 보장하는 기준이 CDR 1점부터 5점, 즉 경증 치매부터 중증 치매까지 단계별로 지급을 하는데요. 이 진단비는 경증 치매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경증에서 만약에 상태가 악화가 되어 중증 치매가 되면 보험금을 단계별로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때 간병생활 자금이 필요한 이유가요. 아무래도 중증 치매 때문입니다. 중증 치매에 걸렸을 때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양시설 또는 이제 간병하는 그 간병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생활비를 100만 원씩 종신토록 돌아가실 때까지 주는 것도 있기도 하고 연금이나 일시금처럼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는 것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필요에 의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간병생활 자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치매보험 주제에 맞는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체크 포인트면 중요한 점들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제가 그 전에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아, 네네. 네, 이 보험 상품도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상품이 아, 있습니다. 네네네. 네네. 그래서 이 무해지는요, 그냥 해지 환급금이 중도에 해지하실 때 당연히 발생하지 않지만 네. 해지 환급금이 있는 상품보다는 30% 이상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하셔서 좀 저렴하게 치매 보험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보험료가 절감이 가능한 무해지 저해지 보험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도 잘 챙기시라고 전문가님이 꿀팁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 포인트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요. 경증 치매부터 좀 폭넓게 보장 가능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중요하죠. 같습니다. 네, CDR 척도 1점부터 보장이 가능한 상품을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는 80세 이후까지가 보장받으실 수 있는 기간을 좀 넓게 폭넓게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80세이기보다는 90세 이후 100세까지 기간을 좀 넓게 선택하시고요. 세 번째는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이 필요합니다. 계약자를 자녀 또는 배우자로 바꾸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매월 지급되는 간병생활 자금을 특약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자, 치매보험 가입 시 체크 포인트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이 앵커의 체크 포인트 지금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로 경증 치매부터 폭넓게 보장 가능한 상품인지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거 중요하고요. 80세 이후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선택도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이 필요한데 계약자의 자녀분이나 또 친척들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매월 지급되는 간병생활자금의 특약이 있는지도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신다면 또 치매보험 정말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 많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오늘의 내용 정리하고 다시 바로 돌아올게요. 내가 가입한 보험들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매달 통장에서 보험료는 나가고 있는데 정말 잘 가입한 건지 궁금하셨다면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02-2077-6367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013-3366-8289, 긴 문자는 샵 0988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리 보내주신 보험 내용들을 분석해 드리면서요. 저희가 신호등 색깔로 표시를 해드릴 텐데요. 빨간불이면 잘못 가입된 특약이다. 노란불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초록불은 잘 가입된 특약이다라는 뜻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보험의 재발견은 김성건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그 전에 의뢰자분과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인사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보험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41세인데요. 네. 카푸 운영 중에 있어요. 오. 네, 제가 이제 보험을 3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신불보험이랑 종합보험 갱신형 같은 거랑 CI 정신보험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골고루 가입하셨네요. 네. 네. 근데 여러 방송을 보니까 CI 보험이랑 뭐 갱신형 이런 보험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고혈압약을 복용 중에 있어가지고 네네.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가지고 있는 보험을 해지해야 할지 유지해야 할지 좀 고민이 돼서 그렇죠. 연락드렸고요. 네. 그리고 아는 언니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네. 2018년도에 종합보험을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입되어 있는 이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열심히 다 말씀하시고 전화가 갑자기 끊겨졌는데 아마 TV로 편안하게 시청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지금 총 보험 3개를 문의를 주셨어요. 뭐 CI 보험도 있고 갱신형도 있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네네. 같거든요. 우리 한번 어떤 보험들이 가입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3개의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시네요. 네, 지금 일단 보이네요. 네. 전화 연결되셨을 때 사전에 제가 2가지를 좀 여쭤봤었어요. 네네. 고혈압약 복용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그리고 2018년에 가입하신 보험의 목적이
혹시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니까 네네. 뇌혈관이나 심혈관 이런 쪽이 보강을 원하셔서 가입한 보험인지 했더니 이제 2017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셨고 네. 이제 이런 보강을 위해서 이제 가입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연자님께서는 K 손해보험의 종합보험 41,210원, S 손해보험의 15만 원, H 생명의 CI 보험은 20만 7천 원, 총 39만 8,210원으로 네. 40만 원 가량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신데 네. 꽤 큰 금액을 납입하고 계세요. 네. 일단 보험 하나씩 받으리기 전에 보험 가입하는 순서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네. 순서 팁? 네,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는 이 실손의료비,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더 설명드릴 필요 없이 암보험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드라마 보시면은 회장님들, 아버님들은 이렇게 심장 잡고 쓰러지고 어머님들은 이제 머리 잡고 네. 예, 요 세 개를 합쳐서 한국인의 3대 성인병이라고 부르고 그다음 후유장애까지 준비하시면 네. 잘 준비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그 기준으로 제가 한번 가지고 계신 거 봐드릴게요. 네. 자, 또 한국인이 많이 아버님은 또 여기 심장 부여 잡으시고 어머님은 뒷목을 잡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특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주목해 주세요.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K 손해보험의 종합보험, 실손보험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네.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실손의료비를 5천만 원에 30으로 잘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심혈관 질환까지 폭넓게 보장 잘 갖고 계십니다.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보장의 범위도 넓고 실손의료비까지 잘 갖고 계신 보험입니다. 네. 초록불 드릴게요. 네, 지금 첫 번째 보험은 초록불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뭐 상해, 뇌질환, 심장질환 골고루 잘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록불을 주신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보험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S손해보험의 종합보험 15만 원 납입하고 계신데요. 네. 뇌혈관, 심혈관 쪽 질환이 보강을 원하셔가지고 이제 가입을 하신 건데 보시면 납입 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지만 네. 자, 지금 넘어갔는데요. 네, 지금 네. 한번 잠시만요. 다시 제가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험 K손해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초록불을 주셨습니다. 실비와 2대 진단비, 수술비, 후유장애까지 좋은 보장이 잘 보장이 포함된 보험이기 때문에 초록불을 주셨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S손해 종합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S손해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15만 원으로 암부터 뇌혈관, 심혈관까지 보장의 범위는 넓게 잘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 10년 갱신이라는 표시를 보시면 이 10년 갱신은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단점도 있지만 만기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된다는 부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적립금 7만 원. 이 적립금이라는 금액은 향후에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걸 대비해 미리 내놓는 보험료입니다. 실제로 이 보험은 8만 원짜리 보장성 보험인데 7만 원을 더 내서 15만 원을 내고 계신 거예요. 오. 그래서 보장의 범위는 넓지만 납입 기간이 100세까지로 너무 길고 갱신형의 적립금까지 들어있어서 지금 S손해보험 종합보험은 빨간불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S손해 종합보험은 빨간불을 주셨습니다. 일단 10년 갱신형 거기에다가 또 높은 적립보험료로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H생명 CI보험에 대해서도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H생명 CI보험 20만 7천 원 좀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고요. 네. CI보험은 말 그대로 CI 종신보험, 종신.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네. 내가 죽었을 때 돈이 나오는 거고 이 앞에 CI라는 부분은 네. 중대한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사망했을 때 나오는 돈을 중대한 질환이 걸렸을 때 먼저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해주는 형태이고요. 앵커님 혹시 네. 뇌졸중이라고 하면은 네. 중대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뇌졸중 중대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뇌졸중 일반적으로는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질병을 네. CI보험에서는 중대한 뇌졸중으로 따로 분류를 해놨어요. 아, 뇌졸중하고 중대한 뇌졸중이랑 다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중대한 뇌졸중은 네네. 뇌졸중 증상이 있고 영구적인 후유장애 및 기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에 적합할 때 네. 진단 자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을 납입하신 보험이에요. 이 보험에 대해서 이 중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급받기가 조금 어렵고 네.
납입 기간은 충분히 10년 정도 내셨기 때문에 보험료는 그만 내고 보장은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감액 완납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보험료 그만 내시고 보장을 반으로 줄여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노란불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H생명 CI 종신보험은 노란불을 주셨습니다. 일단 사망 입원비 보장의 추가 준비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주계약 감액 완납 후에 계속해서 보장 내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설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보험에 대해서 분석을 마쳤는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순서죠. 한번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리모델링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약 40만 원을 내고 계신 보험이었고요. 네. 리모델링 안으로는 22만 4,970원으로 많이 보험료를 줄었네요. 약 17만 원 정도 줄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장은 사망은 1억 원에서 1억 5천억, 네네. 1억 5천으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혈관 질환 진단 담보는 500만 원, 수술 자금은 1,500만 원 더 늘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보험료는 줄이고 전체적인 이 보강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금 고혈압약을 복용하시기 때문에 네. 유병자 간편 상품으로 S 손해보험 상품 가입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암 같은 경우는 고혈압과 무관하기 때문에 표준 상품으로 일반 간편 상품이 아닌 표준 상품으로 분할해서 가입을 도와드렸고요. 네. 뇌혈관과 심혈관 같은 경우는 간편 보험으로 가입하셨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CI 종신보험을 감액 완납하면서 이제 줄어드는 일반 사망보험금은 정기보험을 통해 65세까지 집중 보장 받는 형태로 줄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총 보험료는 17만 원 정도 네. 줄어들고 전체적인 보장은 넓어지는 리모델링 아닙니다. 네, 지금 리모델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보니까 사실 39만 8천 원 만만치 않은 보험료거든요. 근데 17만 원을 절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보장 내용을 살펴보시면 더 많이 보장이 되고 범위도 넓어졌거든요. 일반 사망금도 올라갔고요. CI 중대한으로 인해서 큰 질병만 받을 수 있던 부분을 줄이면서 암이나 유사암, 뇌혈관, 뇌졸중, 뇌혈관, 또 심혈관 질환까지도 더 전보다 보장의 범위를 넓혀주셨습니다.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가입 그대로 또 갔고요. 이런 점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보장 내용을 채워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리모델링의 체크 포인트, 중요한 점은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리모델링 체크 포인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장 금액의 확대입니다. 네. 3대 질병 진단비와 수술비를 확대시켰고요. 네. 유사암과 암 진단비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병자 단독 상품으로 되어 있는 상품을 유병자 상품과 간편 상품으로 분류해서 보험료를 좀 더 절감시켰고요. CI 보험은 감액 완납 후 부족해진 사망 보장은 이제 정기 보험으로 대체하면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더 많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자 40대 의뢰자분의 보험 상품 리모델링 포인트까지 살펴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보니까요. 보장 금액이 확대됐잖아요. 네. 그래서 3대 질병 진단비, 수술 자금 거기서 각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상향을 해줬는데 보험료는 절감된 거죠, 네, 전문가님.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병자 단고 상품을 봤더니 암은 표준제,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늘어나신 거고 뇌혈관, 심혈관 같은 경우는 간편보험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네, 네, 설정을 맞습니다. 해주신 거죠. 네. 왜냐하면 고혈압약 같은 부분 때문에 또 더 신경을 써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 CI보험 같은 경우는 감액 완납 후, 그러니까 주 계약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또 사망 보장은 정기보험으로 대체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하나 보장 내용이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리모델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의뢰자분의 보험을 정말로 자세하게 또 도와드렸는데요. 내 보험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받고 싶어요 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02-2077-6367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8289, 긴 문자는 샵 0988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정리하고 바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뤄봤는데요. 특히 치매 보험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또 의뢰자분의 보험까지도 제대로 리모델링 해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는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 보험의 재발견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보험의 재발견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